just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10월 학력평가에 있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봤던 못 봤던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정말 바짝 영어 공부 좀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요 10월 학력평가 결과랑 전혀 상관없이 진짜 만족할 만한 수능 성적 거둔 여러분 선배들의 이름 100명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퀴즈 보셨어요? 이렇게 성냥개피가 쭉 놓여 있고 이 중에 딱 하나만 움직여가지고 뭐 숫자 100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것저것 많이 머릿속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딱 관점 하나만 바꾸더라도 진짜 큰 차이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한 가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수능 지문에는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게 마련이다. 거의 매 지문마다 모르는 문장이 있을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문장이랑 모르는 문장이랑 어차피 비슷한 뜻일 거야. 그냥 연결지어서 생각하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관점의 변화만으로도요, 여러분 성적에 진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거기에 대한 안내만 드리고요.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은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전략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예 그냥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10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4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3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내가 가끔은 틀리고 가끔은 맞는 유형들 있죠.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게 일주일 중에 3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푸나 안 푸나 그렇게 정답률에 큰 차이가 없는 유형에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확실하게 점수로 챙길 수 있는 유형, 동일 유형만 하루 딱 날 잡아서 몰아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요 1에 해당하는 숫자는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푸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대략 이틀 정도는 실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난이도가 제 생각엔 정말 적절하게 잘 출제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요. 아직 안 풀어봤던 학력평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해서 실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남은 이틀 있잖아요. 요 남은 이틀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솔직히 아직 문장 해석도 잘 안 돼, 듣기도 좀 틀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이틀 동안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 3일은 고난도 유형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는 건 뻔하죠. 뭐 빈칸이라던가 순서, 삽입이라던가 이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이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날은요, 내가 유독 약한 유형이 있을 거야. 다들 어렵다고 하진 않는데 나는 이상하게 무관한 문장을 많이 틀리더라. 뭐 이런 유형들 여기에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과 1에 해당하는 거는 역시나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세트로 바짝 공부하시면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량을 정말 이렇게 최고조로 탁 끌어올려서 포텐을 팍 터뜨릴 수 있거든. 진짜 믿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한 10배, 20배 더 오랫동안 이 수험 생활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에도 기적을 만들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글의 목적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글의 목적 문제를 접근하실 때에는 일단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목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표현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정리한 거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자,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 드리진 못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명령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손하게 앞에 please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명령문에 해당하는 표현들 혹은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에 해당하는 요청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d like you to 저는 귀하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I want you to 라든지 뭐 이런 류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앞뒤의 내용으로 검토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뭔 말이냐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명령문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습니까? 쌤 이렇게 쭉 봤더니 저기 please하고 명령문 나온 게 여기 보여요. 여기. 그치? 그러면 요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좋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send me an email, 만약에 귀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고자 한다면 뭐에 대해서요? About your experiences with disasters. disaster라고 하는 게 뭐 재난 이런 거니까 재난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이라던가 또 what you've learned, 귀하께서 배우신 점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About escaping them. 여기서의 them은 disasters겠죠. 그 재난을 피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게 된 바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please send it. 그걸 보내주세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뭐야? 자기의 경험담 같은 거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좋네. 자, 그러면 선택지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로 가서요.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걸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절반을 나눠서 뒷부분을 먼저 볼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한번 아껴보자고요. 일단 어딘가에 초대하는 글은 아니죠. 2번 허락을 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3번 항의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4번 뭔가의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5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려고 이거 괜찮은데? 그럼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재난과 관련된 경험담을 보내줄 걸 요청하려고 이거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워낙 쉬운 유형이긴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you've seen throughout my books. as니까 뭐뭐 하듯이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귀하께서 제 책을 통해서 이미 보셨듯이 말이에요. I've learned a great deal.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누구로부터?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지? Who have sent me their stories and advice. 자신들의 이야기라던가 조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분들로부터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은 뭔가 책을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책에서 이미 보셨듯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책을 씀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내준 사연 같은 거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나 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는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Let's keep it going.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계속 지속되게끔 합시다. 뭐가 지속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고 내가 거기서 어떤 소재를 얻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문장입니다. 귀하께서 저에게 재난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 익힌 바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I want you to know that, note that. 저는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 봐요. 뭔가 봤더니 By sending me your story. 저에게 귀하의 이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You are giving me permission. 저한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허락한다는 거예요? To use it. 그 이야기, 사연을 갖다가 책에서 써도 좋다. 여기서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That I write. 그쵸? 제가 쓰는 그 책에서 써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 책에 써도 될까요? 라고 따로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허용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I promise,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Not to use your name, 귀하의 이름은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조건이 있죠. unless는 if not의 의미니까 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give me explicit permission. explicit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명백한 거니까요. 명백하게, 명확하게 귀하께서 제게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 실명을 써도 됩니다. 라는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름은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읽어봤지만 우리가 아까 골랐던 정답 5번은 참 잘 골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목표를 일단 정해서 그 부분을 먼저 공략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19번 갈 거고요. 자, 우리 19번은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심경 변화 묻는 문제는 앞부분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쭉 훑어보다가 뭔가 감정을 나타내주는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앞부분을 쭉 훑어봤거든요. 쭉쭉 봤더니 dismay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네. dismay가 뭡니까? 이거는 어떤 실망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to my dismay라고 하면 정말로 좀 실망스럽게도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심경을 나타내는 말이 있나 봤더니 at a loss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at a loss라고 하는 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를 가서 봤더니요. 1번에 frustrated, 좌절한 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때요? 괜찮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좀 실망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좌절하고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1번은 괜찮은데? 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bored, 지루해하는 거랑은 지금 거리가 멀고. 3번에 angry,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4번에 envious, 뭔가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doubtful, 의심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지.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고를 순 없잖아요. 여러분 좀 떨릴 테니까 뭐만 확인하냐면 relieved, 다행이다, 안도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맨 마지막 문장이나 그 다음 문장 정도 읽으면 반드시 답이 보이거든요. 자, 한번 가서 보자고요. 뒤에 봤더니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My heart slowly calmed down. 제 이제 심장이 이렇게 서서히 calm down,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펄떡펄떡 가슴이 뛰던 게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안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골랐던 게 맞네, 이렇게 푸실 수 있다고요. 얘도 어떻게 해요? 타겟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바로 공략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I was going to a conference.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my plane was delayed. 제 비행기가 delay라고 하는 게 이제 늦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So, 그래서 by the time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가지고 주어가 동사할 때쯤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I got to my hotel. 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때쯤에는요. Everyone I was supposed to meet. 우리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 내가 만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had already left. already니까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For the conference. 그 컨퍼런스로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 walked to the bus stop. 일단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근데
To my dismay, 정말 실망스럽게도 the last shuttle to the conference center. 그 컨퍼런스 센터로 가는 마지막 셔틀버스가 had already gone.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뭐야, 사람들 다 떠났고 버스라도 타려고 가봤더니 버스도 이제 마지막 셔틀이 떠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I was at a loss. 정말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as to라는 건 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고요.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frustrated라는 전반부 심경을 골랐습니다. Then, 근데 바로 그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전환이 시작되는 것 같죠? A young man standing on the sidewalk said. 이 사이드워크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인도, 보도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The convention center isn't very far. 그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그거 안 멀어요. It's only 4 blocks. 그냥 4블록 정도만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 started walking.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It wasn't long before. it wasn't long before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 오래지 않아서 머지 않아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가볼게요. 자, 오래지 않아서 the convention center appeared. 컨벤션 센터가 나타난 거지. In front of my eyes.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못 갈까 봐 막 마음 졸였다가 이제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제 다 왔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My heart slowly calmed down. 이제 좀 진정이 됐고요. Fortunately, 다행히도 I was just in time. 저는 딱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 컨퍼런스에.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relieved, 안도했다라고 하는 심경까지 잘 찾았구나. 절대로 심경 변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시는 거 아니에요. 전반부 심경 먼저 확정하고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끝에 가서 맨 마지막 문장으로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 하면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바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일단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must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명령문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서 대놓고 주장을 드러낼 가능성이 좀 높은데 혹시라도 정말 럭키하게 이 글도 그런 케이스인지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서 끊어읽기 하기 전에 한번 한 걸음 먼저 떨어져서 쭉 보시라고요. 이렇게 쭉 봤더니 must란 표현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여기 있다. 그럼 이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To stay creatively fit. 우리 to stay fit 이라고 하면 이제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뜻도 되고요. fit이 굉장히 적합하고 적절하고 이런 것도 fit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creatively fit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딱 적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뭔가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we must keep, 우리는 목적어를 갖다가 보어의 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시켜야만 해요. 우리의 정신을 engage는 막 바쁜 거죠. 그리고 on the move는 끊임없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쌤, 우리의 정신이 뭔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바쁘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Because, 왜냐하면 the greatest enemy of creativity, 창의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is nothing more than standing still. nothing more than 이라고 하는 건 뭐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only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바로 창의성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 가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봤더니 쌤 뭔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말아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쨌든 다양하게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활동해봐야 된다라는 1번의 내용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must 있는 문장이라고 이것부터 확 이렇게 꽂혀서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실제 시험처럼 읽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 문장이 어떻게 검토용으로 쓰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막 쪽집게처럼 찍어 읽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앞에서부터 읽으면서도 시간 절약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갑시다. Bringing incredible creative projects to life. 우리 bring 뭐뭐뭐 to life라고 하는 건 뭔가에다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실현하는 거. 실제로 뭔가 실현하고 막 생명력을 불어넣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아주 놀라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demands, 필요로 해요. 뭐를 요구하냐면 much hard work, 아주 힘든 일을 요구한대요. 즉 쉬운 일이 아니겠지? Down in the trenches of 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trench가 전쟁할 때 이렇게 땅 파놓고 막 이렇게 총구 겨누고 하는 거 봤어요? 참호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할 수 있는데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이 뒤에 단어로 충분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Day-to-day idea execution. 우리 일상의 execution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니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찾았어야 돼. 니마 이건 반드시 하셨어야 돼요.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창의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쌤, 뭐 제가 down in the trenches of 이런 표현은 몰랐어도요. 최소한 이 글이 창의성에 대한 글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 필요한 거 챙긴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Genius truly is. 천재란 진정으로 1% inspiration. 오히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의 영감과 99%의 perspiration.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맞는 말이래요.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치? 앞에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But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뒤집어지네. 필자는 창의성에 있어서 노력이 짱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We cannot forget.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네. The flip side of that 99%. flip side라고 하는 건 동전 같은 걸 이렇게 휙 튀겨가지고 나오는 그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면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뭐지?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To solve every problem.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야. By sheer force of will. 이게 이제 순전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will이라고 하는 게 의지란 뜻도 있으니까 그냥 순전히 의지력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쌤 그러면 앞에는 노력을 강조하는 듯 했으나 노력만 갖고는 안 돼. 그 얘기네요. 그지? 그럼 노력 말고 뭐가 필요한지를 찾으면 이 글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생각을 하셔야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요? 자, 노력만 갖고 안 된대. 그럼 뭐가 필요한지만 찾으면 끝납니다. 자, 볼게요. We must also make time.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내야 된대요. 여기 must 또 나왔지. 그러면 이 문장도 정답의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뭘 위한 시간을 내야 하냐면 for play, 놀고, relaxation, 휴식을 취하고,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그 탐험해보고 탐구해보고 이런 시간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를 갖다 컴마 찍고 다시 이렇게 풀어놨어요.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the essential ingredient, 아주 필수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Of the creative insight, 이 창의적인 통찰에 있어서 이게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that, 이것들이 help us, 우리를 도와줄 거래요. 우리가 뭐 하게 도와줄까요? help, 목적어 원형에 해당하는 게 지금 2개 나왔지? 자, 첫 번째,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evolve existing ideas, 현재의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set new projects in motion. set in motion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막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거래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 모자라요. 못하러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노력이 다가 아니라 야, 좀 놀고 휴식도 취하고 이것저것 다른 것도 탐구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했으면 끝. 컴마 뒤에는 어차피 부연이잖아. 그럼 이거 버려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야죠. 이제 완벽주의는 버릴 때가 왔어요. 됐습니까? 아, 좋아요. 쌤, 그러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창의성을 기르려면 노력이 다가 아니라 놀이부터 시작해서 탐구까지. 요거를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를 한번 가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놀이, 휴식, 탐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을까? 1번에 봤더니 창의성을 유지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그쵸? 무조건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탐구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1번 괜찮네. 자, 2번 볼게요. 내적 비판과 성찰. 네? 내적으로 내가 나를 막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성찰하고 이런 내용 전혀 없죠. 탈락이에요. 3번에 봅시다. 일상에서의 관찰. 잘 관찰하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죠. 탈락이고요. 4번을 한번 볼까요? 기존 사고의 틀을 버려야 한다. 기존 사고방식을 깨부수자.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5번 볼까요? 추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적용을 모색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돼. 이런 이야기도 없었지.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한 3문장인가 밖에 안 읽었죠. 이렇게 초반에서 답을 확정한 다음에 끝에 가서 아까 요 문장으로 검토만 하는 거라고요. 지금 뭐 이상하게 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읽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안 읽고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답이 나온 거죠. 원래 이렇게 되게끔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답은 이제 충분히 찾았고 나머지는 그냥 쓱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Often this means. 자, 이게 때로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creating a routine for breaking from your routine. 여러분의 루틴을 깨는 루틴을 만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대요. 루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딱 틀에 박힌 일상이죠. 그러면 틀에 박힌 일상을 깨기 위한 일상을 만드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맨날 만나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던가 내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본다던가 이렇게 이제 일상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working on exploratory side projects. 이 side projects니까 어떤 주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차적인 프로젝트. 근데 뭔가 내가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Just for the hell of it 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런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면 finding new ways,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to hardwire your brain's perspective on a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분 뇌의 관점을 hardwire라고 하는 게 뭔가 막 발동하고 가동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완전 잘못했지. 이거 공통점만 찾으면 돼요. 왜? 지금 나열했잖아. 공통점이 뭔데? 쌤, 그냥 뭐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봐라. 됐지?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아까 봤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정말 적합성을 유지하려면, 정말 창의적이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쁘고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고요. 이 창의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앞부분 3분의 1에서 대의파학에 해당하는 문제 우리 18번부터 24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정리하면서 읽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함축 의미 문제구나. 함축 의미 문제를 왜 대의 파악 안에다 넣어놨을까요? 얘도 주제 파악하면 끝나거든. 그럼 이것도 주제 파악하면 바로 선택지 가면 되겠네? 생각하세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Far from a synonym for capitalism. Far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어인 consumerism, 우리 뭐 소비주의 정도가 되겠네? 소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의 synonym은 동의어니까 동의어랑은 거리가 멀어요. 동의어가 아니란 얘기지. 쌤, 이 글에서는요, 소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 것 같고요. 네. 소비주의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자본주의의 동의어가 아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그죠?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capitalism, 이 자본주의를 impossible,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over the long term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불가능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it makes capital formation all but impossible. all but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자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capital이 아이고 알지 나라의 수도란 뜻도 있는데 자본이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자본의 형성이라고 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래요. 잠깐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비주의는 자본의 형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쌤, 뭔가 이 첫 문장에서 벌써 주제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그치. 요게 한 번만 더 확실하게 반복되면 그럼 선택지로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 좀만 더 가볼게요. Consumer culture, 이 소비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isn't a saving culture. 그쵸? 저축 문화는 아니지. 또 isn't a thrift culture. thrift라고 하는 게 절약이니까 절약의 문화도 아니죠. It's too fixated. 자, fixated라고 하는 게 집착하는 이라고 각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to 구문 아니겠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이고, 지금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네. 한번 봅시다.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어디에 너무 집착을 하냐면 on buying the next toy. 다음번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 나 다 커서 장난감 안 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다음번에 나의 구미를, 나의 흥미를 당길 만한 무언가를 산다는 그 의미로 쓴 거겠지. 그지? 됐어요? 자, 다음번 뭔가를 사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냐면 to ever delay gratification. gratification이 욕구 충족 하단에 나와 있어요. 욕구 충족을 늦출 수가 없어. 당장 갖고 싶어. 이렇게. 자, 그리고 to ever save and invest for the future. 뭐 저축을 한다던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계속 써 제끼니까 이게 저축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자본 형성도 안 되는 거고, 계속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치?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 밑줄 문장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있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Many people today,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요, 쌤. 지금 너무 이 소비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소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본 형성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치?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뭐 나온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었냐면, 야, 있잖아. 이거 소비주의라고 하는 거랑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야. 소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본 형성이 안 돼.
그 얘기였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비주의에 빠져 있다. 이제 그 얘기였잖아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1번에 봤더니 disagree with the national policy of lowering interest rates. 이게 동의하지 않는데 뭐에 동의하지 않냐면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 이유를 갖다가 낮추는 정책에. 네?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지. 지금 핵심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이 얘기가 들어가야지. 완전 땡이죠. 자, 2번을 볼게요. Ignore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무시한대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게 최소한 사실이어야 되는 거지. 자, 볼게. Consumerism,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is a synonym for capitalism. 자본주의와 동의어다라는 사실을 무시한대요. 동의어라고 했습니까? 동의어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동의어가 아니라 그랬지. 여기 지금 더 팩트랑 동격이 되려면 사실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2번 선택지의 내용은요. 지금 내용 일치가 되지 않아요. 지문의 내용이랑. 맞지?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3번 한번 볼까요? Believe,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소비주의라고 하는 건 doesn't really do much for well-being. 우리의 어떤 복지, 행복 이런 걸 위해서 그닥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소비주의와 우리의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자, 4번을 볼까요? Form a false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을 형성을 한대요. 자, 그 잘못된 가정의 내용이 뭐냐면 Savings can make nations prosper.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게 prosper가 막 번창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국가를 번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갖게 된대요. 저축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답은 5번인가 보다. Fail to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야, 소비주의는 자본주의랑 다른 거야.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봤더니 consumption alone, 소비만으로는 can sustain capitalism,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소비만 해가지고는 자본 형성이 안 되니까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였잖아요. 이제껏.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일이 없어. 앞부분에서 충분히 주제만 정리하셨다면. 자, 남은 부분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검토만 하면 돼요. 검토할 때 포인트는 딱 하나죠? 진짜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point is elementary.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You can't have sustainable capitalism.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Without capital. 뭐가 없으면, 자본이 없으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자본이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가봅시다. You can't have capital. 그리고 여러분은 자본을 가질 수가 없죠. Without savings. 저축이 없으면 자본이 안 생기겠지. 잠깐만. 그러면 저축이 있어야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And you can't save. 그리고 여러분 저축을 할 수가 없지. If you are running around. run around니까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면서? spend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써제끼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절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 뭐에다가 돈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You've just earned. 여러분이 방금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지출하면서 돌아다니면 저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소비를 해버리면 이 저축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고리가 깨지는 거네. 소비를 하니까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니까 자본이 안 모이고, 자본이 안 모이니까 자본주의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일삼으면 자본주의는 유지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야, 쌤, 첫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맞지? 그냥 풀어서 다시 반복한 거죠. 하지만 the confusion has grown so deep.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so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소비주의랑 자본주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소비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탱이 안 되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ndeed, 실제로요. The policies of our nation's central bank, 우리 국가의 어떤 central bank, 중앙은행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seems to reinforce this habit. 이러한 습관을 갖다가 reinforce니까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이런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치, 막 소비하고 하는 이걸 오히려 강화하는 것 같더랍니다. 자,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By driving down interest rates, 이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driving down이니까 아래쪽으로 몰고 가 이율을 막 내리는 거예요. to, 어느 지점까지 내리냐면 near zero, 거의 0%까지. 그러면 은행에 갖다 맡겨봤자 이자 붙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은행에 안 맡기겠지. 그리고 막 돈을 쓸 거 아니에요. And thereby denying people. 자, 여기 계속 by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material reward,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 보상은 뭐에 대한 보상이에요? For foregoing consumption. 여기 단념하다라고 나와 있죠? 소비를 단념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좀 참고 저축하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는 셈, 부인해버리는 셈이다. 거부해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생각보다 이 함정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끝에 이렇게 한 자락 그냥 이율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 꼭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그 이율을 낮춘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지문에. 그럼 1번도 되지 않아요? 막 이런다. 여러분, 글의 주제, 관통하는 주제가 답이 되는 거지. 부분적인 예시라던가 이렇게 그냥 끝자락에 한번 나온 정보를 갖고 얘도 되지 않아요, 쟤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뭐? 글의 핵심을 꿰뚫는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2번 글의 요지 문제로 갈 거예요. 자, 얘도 여러분이 어때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긴 할 거예요. 훑어보긴 할 건데 그렇다고 뭔가 하나 탁 집어서 읽고 바로 답을 고르고 용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긴 할 건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리하면서 읽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Many people say that.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잠깐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지롱. 아니니까 글을 썼겠지. 그렇지 않아요? 쌤 이것도 통념 반박의 구조라고 강하게 예상하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쵸? 예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We should take full advantage. Take full advantage of는 뭐를 완전히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the privileges of the internet.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완전히 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By forever learning more and more. 계속해서 더 많이 배움으로써. 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터넷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 특권을 완전히 이용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맞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을 최대치로 해야 그게 우리가 유리한 거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지금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첫 문장을 읽고 예상을 했어요. 통념일 거야. 그러면 그 반대가 대답 아닐까? 그리고 선택지를 한번 갔어요. 선택지에 가서 지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의 양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통념이니까 필자는 아마도 그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양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질, 의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보의 의미나 질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이 글의 요지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 이렇게 봤더니 정보 습득의 양보다 정보의 유의미한 사용이 중요하다. 대박. 1번이 답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번이 맞았는지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 시간이 왜 모자라, 시간이. 그죠? 오, 쌤, 제가 기존에 읽던 그 독해 방식에서 덜어내면 되는 거니까 남은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y see no limit. 그들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 뭐 하는 데 있어서? To how much information a person ought to consume. ought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를 몰라. 그럼 뭐야? 정보의 양을 정말 끝도 없이 내가 다 빨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자세히 읽을 것도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 왜?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And 그리고 never acknowledge. 절대로 인정도 하질 않아요.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ost.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대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에는 대가가 존재할까요? cram A into B라고 하는 건 A를 B에다가 막 이렇게 우겨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우리의 뇌에다가 막 집어 넣는 그런 어떤 정서적 심리적인 대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치? 우리 머릿속에 뭔가를 막 집어 넣을 때 아무런 대가가 없을 리 없거든? 근데 그거는 외면하고 그래도 더 많은 정보 넣을 거야. 무조건 더 많이 이러고 있다니까? 됐죠? 이거 여러분이 글 읽는 거랑 비슷하다. 그지? 무조건 더 많이 더 빨리만 생각하지. 읽은 걸 갖고 생각을 안 하잖아. 자, if you aren't using the wealth. 우리 the wealth니까 원래 부, 즉 다시 말해서 풍부함, 많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좋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많은 available data,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To make ourselves more productive and useful to society. 우리 자신이 보다 더 생산성이 있고 유용하게, 사회에 그렇게 유용하게끔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What's the point?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요. What's the point of ing거든요. 그 데이터를 갖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데이터를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필자는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오, 아까 답 진짜 잘 골랐네. 그쵸? 이렇게 바로 검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While access to information is a privilege. while 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게 is a privilege. 그래, 그거 특권 맞지. 그렇지만 it's also a burden. 그게 짐이기도 하다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했었죠?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This is especially true. 특히나 그러합니다. 어떨 때? When we treat being well read. 우리가 이 well read라고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그 책 같은 걸 잘 많이 읽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박식한 거예요. 박식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거라고. 됐어요? 자, 우리가 이 박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as an obligation, 뭔가의 의무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특히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무? That can't be escaped.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의무로 그렇게 여길 때 특히나 이게 그러해요. 여기서 그러하다는 건 어떠하다는 거겠어요? 우리한테 이 정보 습득이 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됐습니까? 좋아요. 근데 정보 습득하면 그냥 습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뭐 짐이 될 건 뭐가 있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Constant exposure. 자, 끊임없이 exposure니까 노출이에요. 어디에 노출이 되냐면 upsetting news. upsetting이라고 하는 건 속 뒤집어 놓는 거야. 정말 뉴스 보고 있으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 속 뒤집어지는 그 뉴스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는 것이 can be traumatic. 이게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뭐 정신적인 외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 듣고 보니까 정보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네. Unending flood of information.
자, flood라고 하는 건 홍수니까 막 넘쳐나는 거죠. 끝없이 넘쳐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makes it hard,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뭘 어렵게 만들어요? 얘는 가목적어, 여기가 이제 진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To pause and reflect on anything you've learned. 여러분이 알게 된 어떤 것에 대해서 pause, 잠시 멈춰서 거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오, 쌤 정보가 너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찬찬히 생각할 수도 없나 봐요. 그지? At some point.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는 even the most. 자, 이 단어는 하단에 아주 열심히인 만족을 모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막 열심히인 그런 독자, 뭐 여기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needs to pull the plug.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플러그를 좀 빼놔야 돼. And 그리고 stop the constant drip. drip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겠지. 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요. 뭐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사실이니 수치니 아니면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는 인터넷상의 싸움이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We are living in an era. era라고 하는 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Information overload. overload라고 하는 게 이제 과부하예요, 과부하. 우리 컴퓨터도 막 창 너무 여러 개 띄워놓고 그러면 막 얘가 버벅버벅 하잖아요. 그런 게 과부하죠.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he solution is, 거기에 대한 해법은. 아, 쌤,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였겠네요. 왜냐하면 해법에 대해서 딱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죠?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not to A 하는 게 아니라 but to B 하는 거예요. To learn more, 더 많이 배우는 거, 즉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게 해법이 아니고 to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서 consume a small amount of data, 적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해내는 겁니다. In a more meaningful way, 보다 더 유의미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랑 이렇게 삶의 철학이 똑같아? 제가 맨날 독해할 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의미한 방식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1번 정보 습득의 양보다 정보의 유의미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이고요. 물론 알지. 저도 알아요. 이 문장이 최고 대놓고 답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 근데 이거 맨 끝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생각했더니 첫 문장에서 답을 다 찾았죠. 됐습니까? 아이, 좋아요. 자, 23번 글의 주제 문제 갈 거고요. 얘도 똑같이 풀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진정한 전략은요, 어떤 문제든 다 통해야 전략이잖아. 그지?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이러고 어떻게 다 달리 적용하겠어요. 우리는 딱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요, make our career choices, 어떤 우리 커리어의 선택을 해요. 커리어니까 직업 경력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경력 선택을 하는데 when we are about 18, 우리가 대략 한 18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 선택을 한대요. 잠깐만, 이 글은 그럼 뭐에 대한 글이에요? 쌤, 자기 어떤 직업 경력을 선택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업 선택,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네. 자, 근데 이제 18살에는 어떠냐면 you have limited experience. 여러분은 굉장히 한정된 경험만을 가지고 있고 아주 한정된 어떤 기술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most of what you know,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comes from, 여기에서부터 온대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the structured school system, 구조화된 학교 시스템. 이 학교 시스템이 뭐예요? You have gone through. 여러분이 경험해 온, go through가 쭉 지나온 거니까 그런 학교 시스템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래요. 잠깐만요.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8살이란 나이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경험과 기술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 쌤, 직업 선택을 하는데 시기상 우리가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렇네. 자, 그러면 잠깐 멈춰봐봐. 선택지 뭐 먼저 갔다 온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선택지 봐야 되는 건데 선택지로 가서요. 뭘 찾으셔야 돼요? 직업 선택이란 말을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직업 선택이란 말이 1번에 있어요? 없네. 자, 2번에 볼까요? Career choice. 여기 나와 있다. 2번은 괜찮네요. 자, 3번에 가서 볼까요? Career choice란 말 있어요?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봅시다. 4번에 career choice란 말 나와 있지 않죠? 5번에 볼까요? 5번에 봤더니 career choices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2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중에서 골라볼게요. 2번입니다. Useful statistics, 유용한 통계 자료래요. 뭐 하는 데 쓸 수 있는 거냐면 For making a right career choice, 올바른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지금 올바른 선택하기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된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Reasons, 이유인데요. That an early career choice, 이 아주 초기에 하는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잘못될 수 있는 이유. 그치, 아까 뭐라 그랬어?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한정된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잘못될 수 있겠다. 3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How to overcome biases.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견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2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3번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알지? 아직은 얘는 확정 지을 정도의 확신은 없어요. 좀 더 읽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답의 범위를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고요. You are usually slightly better. 여러분은 보통 그냥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At some skills, 어떤 기술에 있어서. Because,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조금 잘하는 것도 왜 잘하냐면 You have spent a bit more time. 여러분이 약간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더 시간 쏟아서 약간 더 잘하게 된 게 내가 뭐 엄청난 흥미와 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Maybe 어쩌면 someone in your environment,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누군가가 was good at something, 뭔가에 좀 잘하고 passionate, 굉장히 거기에 열정이 있었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냐면 enough to get you interested, 여러분이 흥미를 갖게 할 만큼 그 사람이 열정적이었던 거야. 어디예요? In spending more time in that area. 그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데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열정이 있었던 거지. 뭐 예를 들면 내 단짝 친구가 있는데 걔가 만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뭐 나는 그렇게 관심 있진 않은데 걔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저도 만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냥 이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어마어마하게 직업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성이나 흥미나 이런 거 지금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It is also possible.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You might have a specific physical feature.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physical feature니까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that, 여기서의 that은 그 신체 특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신체 특징이 might make you better. 여러분을 더 잘하게 했을 수 있어요. At certain activities, 뭐 어떤 활동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대단한 흥미와 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키가 크니까 남들보다 조금 농구를 잘해요. 요 정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n any case, 자, 뭐 하여간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ir career. regarding이 뭐에 대해서니까 자기의 어떤 경력 그리고 direction in life, 인생에서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based on은 뭐뭐의 기초에서 기반해서 이런 거죠. Their limited experiences, 자기의 한정된 경험과 biases, 편견의 기초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편견이라고 하는 건 in their childhood and teenage years, 자기 어린 시절이나 10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 편향이겠지. 됐어요?
아, 쌤 진짜 지겨워요.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정된 경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한다. 그냥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This decision will come to dominate their life. come to 뭐 하게 되다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어설프게 내린 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dominate,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For many years to come,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한 번에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한동안 그거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No wonder,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당연하다라는 의미겠죠. So many,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get it wrong, 그 선택을 잘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It is easier to get it wrong. 잘못 선택하기가 더 쉽지, 뭐 하는 것보다 to get it right, 제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Because, 왜냐하면 statistically, 아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 there are more wrong ways, 잘못된 길이 더 많잖아요. 제대로 된 길보다는. 내 딱 적성에 맞는 직업이 하나 있으면 나한테 안 맞는 게 99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거지. 아, 쌤, 그럼 계속해서 지금 그냥 경험이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린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예요. 그치.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골랐던 답을 한번 검토만 해볼까요? Reasons that an early career choice. 이렇게 조기에 내리는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잘못될 이유가 이렇게나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자, 제가 왜 오늘 시작할 때 작은 차이 큰 변화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독해 방식 그대로 유지하시되 거기에서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좀 덜어내고요. 생각을 조금만 더 실어보시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정리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우린 또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 안녕.